네, 우리가 2023년 평창 지역 처음에는 우리 농토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농약으로 땅이 죽어감으로 해서 건강한 자연의 순환계가 파괴돼 갖고 평창 지역만이라도 특별히 고냉지 재배를 하는 진부 지역만이라도 농약 안 치는 농법으로 농사를 져서 가을 김장을 하자고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첫 해는 10억을 했는데 둘째 해는 31억을 했어요. 김장김치가 2만 건 24억, 총각김치가 6천 건 3억 8천, 백김치가 3,400 1억 7천, 겉절이가 3천 건. 근데 사실은 총각김치부터 백김치, 겉절이는 계속 또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여건상 받쳐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총 우리가 합계가 31억 정도 됐어요. 31억 정도. 그런데 뭐 내가 이거를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이 애정을 가지고 이랬다면은 올해는 아마 50억에서 한 70억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뭐 간홍 회장님 사실은 계약 재배라는 게 뭐냐면은 계약이야. 계약한 거야, 계약. 그러니까 계약대로 가야지 계약 재배가 되지. 중간에 뭐가 잘못됐다, 그거는 서로 끌어안아야 되는 위험성이죠. 네, 위험성인데 그리고 뭐 나도 여기 20년 이상 살아와서 알겠지만은 농사가 잘못되면 다 둘러엎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과생산이 되면 둘러엎기도 하고 또 너무 흉년이 들면은 고가로 판매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근데 계약재배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31억 중에 간홍이 12억 8천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12억 9천 정도로 갖고 갔어요. 그 다음에 꽃순이가 11억 6천을 갖고 가고 우리가 6천을 갖고 왔어요. 6억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 물론 뭐 기본 재료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은 그동안 제가 좀 거리를 뒀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100억이 됐을 때 그때는 오고 가는 금액 자체가 다를 거라고요. 100억이 되면은 오고 가는 게 지금 이게 지금 12억인데 31억에 12억이면 거의 36억 40억이 될 텐데 거기서 만약에 3%를 더 달라 그러면은 거의 그 액수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니 그거는 계약이 안 된다. 그 농민들이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농민들이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계약을 왜 하겠어? 계약이라는 건 그 약속대로 손해를 봐도 손해를 볼 것이고 이익을 보면은 이익을 보고 현재를 유지하면 현재를 유지해서 계약 재배를 하는 거죠. 근데 계속 더욱이 3월 31일 날 시값 달라고 그래서 시값 줬지. 7월 8일 날 중간에 힘들다고 그래서 또 1억을 줬지. 10월 17일 날 또 추석을 지내야 된다고 그래서 또 3억을 줬지. 10월 18일 날 2억 3천 줬지. 11월 27일 1억 줬지. 1월에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4억 5천을 줬지. 글쎄 나는 이렇게까지 제대로 그 스텝을 이렇게 그걸 보통 스톤 마일이라고 그러는데 순서대로 딱딱딱딱 더욱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불해 주는 데가 사실은 어디 가서 찾아보라고 그래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에 3%를 더 달라고 그런다라는 거는 나는 앞으로 농민들이 얼마든지
50억, 100억이 됐을 때 뭐 여기 생태마을에 몰려와갖고 난 데모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은 돈이 걸릴 때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더욱이 이제 이 성필리포 생태 마을뿐만 아니라 황창현 신부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트렌드인데 그런 거에 흠집이 난다. 그런다는 거는 그 굉장히 내가 혼란스러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계속 댓글에도 맛있는 김치 왜 안 하느냐고. 그리고 이번에 또 순례 가는 동안도 그 순례객들이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치 했으면 좋겠다고 신부님 제발.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교구에서 앉는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30억이라는 그 예산이 얹어졌을 때 우리가 매출액이 230억? 220억이 넘다 보니까 교구에서는 너무 근데 커지는 거죠. 이제 30억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순수하게 이제 신부님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교구에서는 우리가 작년에만 195억이었는데 김치 17억까지 합쳐서 근데 올해는 이제 31억이 되다 보니까 교구에서는 200억이 훨씬 넘으니까 교구에서는 이제 황신부님 혼자 그것을 이제 어깨에 지고 가다가 만약 황신부님이 어떻게 됐었을 때는 교구에서는 이런 부담이 많으니까 교구에서는 이번에도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커진다, 너무 커진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께서도 부담이 되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교구에서도 읽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서 멈추자 뭐 이렇게 하셨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시던 전화하라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하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됐는데 우리도 지금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구에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커지니까 세무 관계된 것도 커지고 그 다음에 관공서 이런 데서도 이제 매출이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서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출이 그렇게 크니까 우리 도와주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그냥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냥 또 매출 많으니까 감사 나오는 것도 어저께 영월에도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11시쯤에 우리 가게 오늘 점검 나갈 테니까 준비해놔라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제 좋은 뜻으로 했고 특히 처음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했었을 때 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하면 해보자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제 첫 해는 어떻게 보면 실수를 이제 서로 처음 해봤던 거니까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작년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2.5kg 이상 배추도 하기로 하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겉절이라는 것은 배추를 길다 보면 당연히 작은 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작년에도 날씨도 안 좋고 해서 이제 그랬지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안 지켜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서로 이제 좀 힘든 게 있고 그랬다 보니까 좀 한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어떨까 이제 신부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성교수를 저는 안 갔지만 또 많은 분들 또 실시간을 하시게 되게 되면 김장 얘기만 나오면 그 맛있는 걸 왜 하느냐 그러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부님께서도 많은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혼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아마 좀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더 한 걸음 도약을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허심탄회 얘기하고 그런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순이도 사실은 맛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는 포장지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포장지에 막 글자가 지워져 온 거를 그 고객이 보냈더라고. 근데 최고를 지향을 하는데 사실 포장지는 얼굴 아니야. 얼굴인데 그런 나는 저 꽃순이 대표가 그 포장지를 확인 못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아랫사람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최고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프린트가 지워지는 포장지를 썼다는 게 너무 사실은 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최고를 만들고 최고의 김치를 만들고 뭐 중국 공정 김치 공정하는 거를 막겠다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제품의 포장지가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내 얼굴이 지워지는 거하고 똑같은 기분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 간홍도 그렇고 꽃순이도 그렇고 너무 좀 안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난 또 교구에 대한 부담도 있고 왜냐하면 예산 200억 이상 매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러 200억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10몇 억 하다가 30억 하고 이것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밀지 않았는데 이랬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밀으면 50억 넘어가는 거는 금방이고 우리 청국장도 지금 1월 2월에 매출액이 작년 대비 9억이 더 매출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300억 넘어가면은 교구에서는 절대적으로 견제를 하거든요. 너무 이게 한 개인 신부가 교구 전체 예산이 70억에 수원교구 그 90만 신자 전체 예산이 70억인데 우리는 230억에 넘어가니까 교구로서는 한 신부가 그거를 감당하기 너무너무 부담스럽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농민들이 50억 되는데 1%더 올려달라, 2%더 올려달라, 니네만 사실 우리가 6억 이거 갖고 왔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200억 매출하는 중에 여기 김치 빼고 우리 직원들 2달, 3달 동안 하루에 전화를 보통 평상시에 800통에서 1000통 받거든요. 그런데 김치 때는 1500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목이 거의 말로 갈라질 정도야. 그러니까 거의 3달을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직원들한테도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 종일 그 전화 저 주문 또 꽃순이하고 맞추고 이렇게 하고 또 항의 전화 받고 또 그야말로 김치 맛없는 것도 자기 맛에 안 맞고 제대로 안 익히는 거지. 그 수많은 사람들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지. 이런 항의는 분명히 있다고. 그런데 그런 항의는 꽃순이나 간홍에 하는 게 아니야. 다 우리 생태마을로 하는 거지. 그리고 그분들은 꽃순이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간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태마을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지. 나 황창현 신부를 보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야말로 이 최고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가 굳이 이런 위험을 안고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 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영월군청도 그렇고 평창군청도 그렇고 가장 하기 힘든 게 농민들하고 일하는 게 가장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나 농민들하고 하기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좀 농사가 잘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판매를 하고 잘못되면 우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계약 재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면은 국가에서 보조를 거의 50%를 해줘요. 잘 됐든 잘못되든 거의 50%를 보조를 해요. 프랑스나 북유럽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약 안 치고 그냥 유럽은 통계적으로 51% 정도가 농약 안 치고 유기농을 해요. 우리나라는 내가 한참 할 때가 3%, 요즘 좀 올라가고 한 4%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의 계약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계속 우리 대표님이 계속 이거 3% 얘기를 하길래 물론 대표님이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농민들이 이렇게 계속 더 달라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줬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50억, 100억이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때는. 난 그 얘기를 오늘 듣고 결정을 할 거예요. 신부님 이제 계약 재배는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제 가격을 결정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사업을
김장 사업 100으로 보면 애초에 가격 결정할 때 첫 해에는 우리가 가격을 정해서 배추 한 킬로당 얼마 이렇게 이제 무는 얼마 이렇게 가격을 결정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보고 나서 결정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실제로 배추는 시장에서는 뭐 더 쌀 수 있는데 그 가격을 줘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도 비싼 거는 사기가 어렵고요. 가격을 낮게 책정해 놓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2023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총량의 일정 부분 농산물 부분이 얼마, 그 꽃순이 가공비가 얼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42%대 8%. 20%.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퍼센트를 잡은 거죠. 2022년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42%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생산 농가들이 그 생산하고 그 리스크, 기후 변화에 따른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비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법이 모여서 42%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44%, 45%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꽃순이 김치에서도 오케이 하고 이제 사무장도 시부님한테 건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농가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무장님이 신부님한테 그 45% 인상하는 걸 제가를 못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알고 되는 걸로 알고 사업 진행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그게 제가 뭐 이걸 막 조건을 바꾸자 이런 개념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그 계약 재배할 때 배추를 뭐 2.5kg 잡자, 2.2kg 잡자 이거는 애초에 2.5kg는 무리한 그 배추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작년에 2.5kg를 가져오니까 배추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커가지고 일부러 안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kg 정도 적당하겠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2kg로 잡지만 농사 짓다 보면 이 예전처럼 기후가 일정 부분 안정적일 때는 있잖아요. 이렇게 추울 때 춥고 뜨거울 때 뜨거우면 어느 정도 농가나 작물들이 견뎌낼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기회는 한기 기후라고 그래서 이 철을 그냥 뜨거워야 될 때 추워버리고 추워야 될 때 뜨겁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사실 배추들이 제대로 못 컸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 우리 친환경 하는 농가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농가들 일부러 막 약 치고 약을 막 매일매일 치는 농가들조차도 배추가 다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투입한 거에 비해서 배추 생산한 게 적은 데다가 기대했던 만큼 이제 그 정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뭐 저렇게 어떻게 때를 써서 돈을 더 받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신부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저희들도 이제 신부님 그렇게 방송하시고 나서 저희 또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고요. 또 이제 단순히 우리 그 평창 지역에 있는 가톨릭 농민회만이 아니라 전국 가톨릭 농민회가 다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같이 힘을 모았었거든요. 자기 지역에 맞는 농산물들을. 그래서 이제 그 일정 부분 사실은 우리 영농조합이 조그만 영농조합에서 이 그런 그 1% 2% 차이는 거의 뭐 영농조합 들썩거리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우리 영농조합만으로는 못 지겠다. 그래서 전국본부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본부에서 일정 부분 그런 그 리스크가 있으면 그 전국본부 차원에서 조금 완충작용으로 부담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계약 재배를 한다고 다시 한다 그러면 올해는 계약 재배를 정확하게 몇 프로 딱 찍어서 농가는 몇 프로 얼마 이렇게 딱 정해주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뭐 그걸 봐가지고 더 해. 작년에 42% 하자고 국장님이 분명히 내가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을 42% 시작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42%가 딱 계약한 게 아니고요. 2022년 해보니까 그 물건 가격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우리 사업이
그 추진. 그래서 농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어요. 아이고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그 한 6천만 원 정도 손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희는 이제 손실을 봤는데 이제 포순위에서 일정 부분 그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크게 손해를 봤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처리는 했습니다. 23년 결산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정확하게 42%가 됐던 44%가 됐던 45%가 됐던 딱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왜 우리가 42%로 통보를 했으면은 작년에 우리가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지 않은 잘못은 있었지만은 그 42 나한테 올라온 거는 이거였어요. 나한테 올라온 거는. 처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은 나는 약속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할 때 뭐 다른 방법을 간구를 해야지. 내가 3% 올려달라고 더 해달라는 얘기를 내가 한 국장한테 5번인가 6번 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근데 만약에 이게 50억, 100억이 될 때 1%면은 그 6천만 원, 1억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그 농민들한테는 또 1억, 2억이 본인들한테 굉장히 크겠지. 농민들한테는. 그럴 경우 그 피해를 온전히 뭐 내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보통 농민들은 뭐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풍년을 맞이하는 거 5년에 한 번 정도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년을.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이 안 되고 강원도만 잘 될 경우는 5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은 4년의 손실을 보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많은 경우는. 왜냐면은 뭐 그게 뭐 몇 백만 포기가 되니까. 이제 신부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일반 관행으로 하는 농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의 농사가요, 배추를 우리 농가들이 짓잖아요. 근데 농가들은 뭐 2만 평이 됐든 3만 평이 됐든 다 만들어서 배추 심어주고요. 그 업체한테 팔아버려요. 업자한테. 그러면 그때부터는 농가들은 손을 딱 떼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해 정말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대박이 났다. 그 돈을 벌었다 그러면 농가들이 버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중간 상인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거고요. 망했다 그러면 농가들이 망한 게 아니고요. 그 중간 상인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등락이 이렇게 확심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표현이 뭐냐, 제일 먼저 이 자살하고 이런 경우면 농가보다는요, 이 중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시정이 알려진 대로 농가들이 막 떼돈을 벌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심어놓고 그 리스크를 다 장사한테 떠넘기고 그 리스크를 아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박을 내던 쪽박을 차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일반 농사는 그렇고요. 우리 친환경 하는 농가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처음 땅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판매될 때까지 전 과정을 우리 농가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제외했는데 왜 필요한 사이즈를 못 만들었냐 그러면 그 책임은 농가한테 있는 거예요. 농사를 잘못 지은 거니까요. 물론 날씨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농사 짓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에 보면 약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 5월달, 4월달에 심어서 5월달에 심어서 5월 초에 심어서 5월 한 중순쯤 되면요. 돈 다 받아가지고 계약금 받아가지고 놀러 다닙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 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을 이렇게 쫓아서 친환경 농사를 진다 그러면 굳이 친환경 농사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리스크를 농민들이 다 안고 그렇다고 특별히 무슨 그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지만 단지 이제 저희들은 가톨릭 농민회라는 그 단체 지향이 친환경 농업이고 생경 농업이고 또 그 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들 특유의 그
근성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이게 하다가 포기하는 그거 싫어서 고집을 부리면서 하는 거고요. 신부님을 저는 신부님을 만나서 그걸 이해를 받았잖아요. 그걸 농민들이 하는 사람들 니들 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거기서 힘이 난 거지. 신부님 이름 팔아서 저희들이 뭐 돈을 2% 3% 더 받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에 신부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 그러면 신부님 잘못 받아들이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 그렇게 얘네들 그런 애들다 믿으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 신부님한테 그런 실망까지 끼치면서 그렇게 우리들 그동안 했던 자존심을 짓밟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내가 자존심을 짓밟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 생각. 우리도 그 고객들이 배추 크기가 이게 뭐냐 예. 이런 항의 많이 받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예. 계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지. 예. 예. 그리고 또 뭐 내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때문에 뜻대로 안 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이 2023년에 계약이 어긋났다면 내가 꽃순이도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뭐 38%가 아닌가 꽃순이가 37%로 좀 양보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6%야, 8%야. 20%요. 우리가 20%야? 네. 그럼 우리도 19%로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44%로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못 받아들였던 건 뭐냐면은 작년에 일단 계약을 했는데 계속 몇 프로를 더 우리가 이런 손해를 봤으니 몇 프로를 더 그럼 절대 손해 안 보겠다는 거 아니야. 신부님 그런 이제 이제 그건 이제 조금 너무 신부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는 있으신데 저희들의 생각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는 좀 저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갈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계약을 그렇죠. 했으면은 손해가 나든 뭐가 나든 그대로 가자는 거지. 그대로 가고 손해가 나든 그대로 가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이거는 도저히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조절을 하자. 그거는 내가 받아들여. 그건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오래 일했으니까 이거를 좀 물론 더 줄 수도 있어요. 더 줄 수도 있는데 이게 관행이 되다 보면은 내년에 올해 이번에는 5% 달라. 우리가 농사 잘못 졌으니까 염려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좀 꽃순이도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봐요. 작년에 이제 사실 농사가 잘 안 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중도의 입장 또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꽃순이네 쪽에서 37%가 만드는 비용이 다 아니었고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 원재료 비용을 부담을 좀 한 거였거든요. 젓갈하고 소금도 네, 꽃순이 젓갈, 자체에서 뭐 소금, 그다음에 또 이제 육수 내는 그 뭐 황태도 굉장히 제일 좋은 비싼 거를 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간혹에 좀 부담을 원재료 비용에 있어서 좀 부담을 덜 하려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소금값이 거의 한 10배로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기 한 포에 38,000원에 저희는 샀으니까. 방사능 네. 그거 하느냐고 많이 뛰었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좀 그 간혹의 부담을 좀 덜 주려고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농사를 지은 것도 물론 잘못됐었지만 그 저장 창고 문제가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저장 창고가 좀 잘못되는 바람에 저장 창고에 넣어놓는 배추가 다 물러져서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손실로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었던 손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손실만 안 갔었다면 사실은 작년에 아마 신부님한테 그런 무리한 부탁을 안 하셨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런 계산들이 한 10수년을 해오면서 원재료 값이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때 나누었던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포장지는 왜 그런 걸로 했어요? 그리고 포장지는
그게 수용성이고요. 오히려 친환경 소재라서 그렇게 된 건데 그 딱 한 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수용성이라고 포장지가 수용성, 네, 원래는 수용성이 아니에요. 근데 생태 마을이기 때문에 수용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새로운 신기술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한 건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한 건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 증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아마도 그 옆에 그 스티로폼 옆에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따뜻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눌러붙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거고 그거 한 건 외에는 사실은 뭐 번지거나 뭐 묽어지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한 건이 딱 신부였네. 네, 아무튼 아니 그 고객은 고객님이 고객은 그 한 건이라는 거를 용납을 못해. 네, 맞아요. 고객은 그게 100%거든요. 네, 맞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 다 다시 실험을 해보고 했었는데 저희가 실험한 거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근데 이제 오해를 받았던 게 뭐냐면 꽃순이네 건 좋은 거 쓰면서 왜 생태마을 거는 싼 걸 썼느냐 이제 이 오해였는데 사실은 오히려 생태마을 게 훨씬 더 비싼 거였고 그 장당 하나가 네 그 장당 하나가 저희 거는 300원, 400원짜리고 우리 여기 생태마을 거는 880원짜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포장지였었어요. 내구성도 되게 좋은 포장지였고 만약에 그게 완전히 그냥 폴리 소재고 그 그러니까 유기 성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포장지이면 훨씬 더 그런 그 저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거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됐던 것이 꽃순이네가 일탈을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스티로폼 박스도 아예 금형을 떠서 1.5배 두꺼운 걸로 아예 올해부터는 바꿔서 했고요. 그 작년에 이제 깨지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올해 저는 그래서 포장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유기농 김치가 18만 원, 20만 원 정도 가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신부님의 의견 때문에 12만 원에 고수를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포장지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고객님들이 받았을 때 나 12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걸 받았어 라고 해서 무슨 부직포나 이런 것들 좀 활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되는 바람에 네, 좋아요. 네. 이제 뭐 충분히 얘기 들었고 이제 뭐 해명을 들었으니까 간혹에서는 42%가 부담스럽다면 꽃순이가 1% 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럼 우리도 1% 간홍에 내주면은 간홍은 44%면은 수용이 가능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다시 꽃순이 사장님하고 나하고 간홍 회장님하고 지금 내 스케줄이 너무 바쁜데 3월 셋째 주 정도에 한번 방송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주문을 받고 또 그 농지를 결정을 하고 또 생산 그거를 하고 글쎄 모르겠어. 이제 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한 90% 정도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90% 정도. 10% 불만족하는 거는 그거는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월 셋째 주 해갖고 농토를 결정을 하고 또 국장님이 좀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볼륨이 지금 우리가 어제 다볼사이버 구독자가 40만이 됐어요. 40만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장이 커졌다고 봐야지. 시장이 커졌다고 보고 그만큼 또 내가 그 요즘 뭐 더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우리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또 이번 금요일 날 또 평창 군청 직원들한테 강의가 있어요. 예, 평창 군청 직원들한테 강의가 있는데 전 직원한테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내가 얘기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돼. 예, 그래야지 평창군 직원들도 이런 건강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 평창군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겠죠. 사업하고요. 로컬푸드 그 사업은 그 신부님이 강력하게 군청에다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간홍의 입장에서는요. 땅을 1년 잡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가을에만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봄 잡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애매해져서 이제 만약에 42%를 유지를 하더라도 42% 갖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봄 잡기를 조금만 더 해주면 그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름에 보통 저희가 수확을 하는 시기가 6월 말부터 7월 초거든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지금도 꽃순이네 불이 나는 이유가 김장김치 다 먹었는데 김치 안 해주냐 해서 저희는 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계약 재배가 돼야 되고 또 황신부님이 추진했던 거라 저희 꽃순이 쪽은 할 수 없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뭐 열무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봄김치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좀 그 겉절이는 꾸준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겉절이 문의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그래 겉절이 그 많이 와요. 네. 우리도. 그래서 꽃순이네 겉절이를 어쩔 수 없이 판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거 좋은 일이지. 네,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제 욕심은 유기농 겉절이를 먹이고 싶은 게 제 욕심이죠. 그래서 간홍에서 그거를 만약에 그 농민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농민들도 더 좋아할 것 같고 오히려 농민들이 봄 잡기, 가을 잡기에 수익이 2배가 생기니까 그렇게 또 그러니까 휴경 기간이 없어서 오히려 더 매출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농민들한테도 훨씬 더 이익이 발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부님께서 힘드시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겨울 배출을 한다고 막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쭉 그러지 말고 7월달에 오히려 저기를 하고 왜 그때 우리가 잡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가을 잡기가. 그리고 3월달 잡기에는 봄배추나 열무나 이렇게 해서 받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뿐더러 지금 김장 방송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 열무나 겉절이를 방송하시고 7월달 아니 올해는 안 돼. 올해는 안 되고 올 한 해 열심히 해봐갖고 이게 뭐 1, 2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5년, 10년 정도 되면은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감이 1,000억 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 1,000억까지 가는 것도 그때는 이제 우리 교구 예산이 아니고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지. 네. 예, 그때는 따로 분리를 하고 그 통장 자체도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꽃순이 쪽으로 들어가든지 해갖고 우리는 홍보해주고 이러는 걸로만 우리 그 예산하고는 분리가 돼야 돼. 그때는.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물량이 있잖아요. 물량을 농민들 입장에서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올해 뭐랄까 물량을 한정을 딱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했던 처음에 작년 연초에 우리가 그 물량을 제대로 못 정하면서 좀 이렇게 잡기를 잡을 때 흔들렸거든요. 그게 1년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물량을 많이 잡아서가 아니라 정확한 이렇게 그래도 최소한 작년 정도 수준으로 올해는 이만큼을 한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심거든요. 근데 이게 이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이걸 도대체 얼마를 심어야 될지 이걸 감을 못 잡아요. 보통 우리가 작년에도 한 60%는 3월, 4월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김장할 때 한 40%가 들어왔어요. 주문이. 그러니까 올해도 내가 보니까 한 30억에 일단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도 저희 꽃순이 사장님한테도 이걸 무조건 욕심대로 양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단하게 해놓고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도리어 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들도 작년 2023년 정도 양을 기준으로 필지를 정하고요. 거기다가 그 여유분 조금 더 심는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 사업 규모가 좀 이렇게 딱 픽스가 되기 때문에 더 리스크도 없고 더 작물 재미하기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간홍이 44% 갖고 가고 매출액에 꽃순이가 37% 갖고 가고 우리가 19% 갖고 오는 걸로
그래서 간홍을 조금 키워주는 걸로 하고 소금은 작년에 얼마나 더 구매를 했어요? 다 엄청 많이 구매해서 50통 구매했어요. 그래 좀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았어요. 올해도 좀 싸면은 더 구매를 하고 자금 지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조금 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뭐 구매를 할 때 자금 지원은 우리가 해주는 걸로 대출이지 뭐 자금 대출. 아니 빨리 소금은 사놓으면 사놓을수록 네. 버는 거니까 근데 또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1억이라도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하여튼 근데 좋은 소금을 하고 간수를 빼야 돼. 네. 소금이 맛있어야지 김치가 맛있으니까 올해는 좀 소금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저희 안 떨어져? 올해 떨어지는데요. 응. 그렇게까지 많이 안 떨어지고 이제 그 방사능 사실 피해가 없었던 소금을 사려고 사실 비싸게 샀던 거지. 작년에도 싼 거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쓰려고 하는 거고 올해도 보면은 수협에서 묶어놓은 소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다가 쓰는 것이 그래도 2, 3년 전 거 이런 것들 그래도 뭐 좀 안정적인 걸로 수협에서 잡아요. 네, 그런 것들로 저는 어쨌든 우리 김치를 먹는 분들이 만족도는 높아요. 굉장히 높고 뭐 여러 건이라기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30kg 정도 주문했던 사람들이 올해는 100kg 정도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정리가 이제 됐으니 간홍에서 받아들이면 돼. 사실은 꽃순이도 하나 양보하는 거고 우리도 양보하는 거야. 간홍에서만 받아들이면은 내년에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그 뭐 풍년이 들어갖고 남은 거 팔면 되잖아. 팔면 되고 또 그것도 수익이 될 수 있고. 근데 또 이게 안 돼 갖고 안 되면 또 그 해 안 되는 걸로 농민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저희들도 이제 한 2년 해보니까요. 그 뭐랄까 이 노하우가 나름대로 생기고요. 이렇게 생산자들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 한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하고 다르게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목표량을 한 50억 정도 잡는 게 왜냐면 저희 데이터를 했을 때요. 저희는 하루에 전화 오는 게 그러니까 안 받아주시잖아요 전화를. 그러니까 그 전화가 다 저희한테 와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전화 받는 거에서 전화 받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거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을 했던 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가 그 유기농 배추가 조금 남아서 그걸로 물김치를 담아놨으니 그걸로 그 고객님들한테 감사 인사로 한 3,000명 정도 드리면 어떻겠느냐. 나도 그걸 들었는데 네. 그땐 내가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성주순례 갈 때 내가 이렇게 40명씩 200명이 갔거든. 40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김치 얘기를 물론 청국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김치 얘기예요. 김치가 너무 맛있고 좋고 다 먹어서 너무너무 아쉽다고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봄김치도 사실은 하면 좋지. 그런데 아직은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올해 해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에 이제 올해, 네, 준비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열무는 가능하긴 네, 한데요. 왜냐면 40일, 50일이잖아요. 네, 열무는 이제 한 생산할 수 달이면 있는데 되거든요. 10불이어서. 중간에 한번 하더라도 지금 그냥 저희들도 반짝 이벤트로 열무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시험 이벤트 정도를 네, 이벤트. 만약에 그러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부 필지를 남겨놨다가 일회용으로 한번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건 하여튼 뭐 내가 또 오늘 뭐 내일 한번 예. 이제까지는 닫아놨는데 오늘 열어놓으면은 반응이 어떤지 한번 내가 지켜볼게. 그리고 신부님 그 배추를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김장할 때 배추를 평창산으로 이렇게 딱 픽스를 시켜버리면 김장이 너무 리스크가 크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평창이라는 좁은 지역에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 지역 그 필지가 한계가 있거든요. 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오픈을 해서 그
이쪽 그 태백산맥 쪽 있잖아요. 네. 백두대간 쪽, 고랭지만. 백두대간 쪽으로 고랭지로 해서 생산지를 좀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 고랭지라는 예. 말을 예, 그래서 부각시키고 그 대신 이제 유기농 친환경 만약에 친환경이 아니라 평창산 배추를 신부님이 강조하신다 그러면 그 평창 내에 있는 관행농사 배추를 살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건 안 맞지. 안 맞지. 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네, 그건 안 되는 그게 거예요. 이제 한 번에 가는 게 그걸로 네, 가는 그래서 거야. 그래서 신부님 그 평창하고 이제 인제 저쪽 이쪽 있죠. 근데 거기도 유기농으로 해? 그렇죠. 아니면은 유기농이죠. 당연히 유기농. 인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공화, 그 조직들이 다 문경 이런 데가 있으니까요. 있어요. 이쪽 그 백두대간 쪽으로 해서 고랭지 쪽으로 해서 생산지를 그 좀 확대시켜 가지고요. 저희도 직원 아예 한 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지 관리하려고 차도 한 대 새로 사고 승용차를 그래서 그 근데 이 사람들도 글쎄 저희 대부분 농민의 그 가톨릭 농민회다? 농민회이기도 하고 농민회 하고요. 한살림이라는 저 친환경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조합원들이고요. 그냥 산지에 있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추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국으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국으로 하면 안 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신부님께서 말씀 고랭지 지역 이거는 이제 지역만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뭐 유기농. 유기농에서 저 밑으로 가게 네, 되면 그렇죠. 배추 자체가 안 되고 예. 반드시 고냉지로만 해서 하되 유기농 이대 고냉지로 네. 정해서 그 그렇게 해발 보통 500, 600 이상 네. 되는 곳에서 해야죠. 그 평창에서 나오는 그 고소한 맛을 낼 수 있는데 우리 부원장님은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없으세요?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저희 김치 그 할 때 퀄리티 컨트롤이 좀 어떻게 되는지 구성이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이 품질을 관리라는 게 사실 그 같은 일관된 그 예를 들어서 김치 소 뭐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국물의 양이라든가 배추의 뭐 키로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일관성을 맞추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일단은 위생관리는 해썹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 네. 있어서 그거에 불합격이 되면 안 되고요. 네, 네. 왜냐면 그 식약처에서 1년에 4번 정도 네. 불시 검문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통과를 해야지 김치를 담을 수 있는 업체가 네.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레시피는 표준화된 레시피가 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은 이제 간혹에서 다 준 재료, 그거를 쓴 거를 하루하루 전부 다 체크를 해서 크로스 체킹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전부 다 써져야 돼요. 그래도 이번에 고춧가루가 그래도 많이 들어갔더라. 그래요? 응. 응. 조금 더 줄여요. 그러겠습니다. 응. 그래야지 근데- 맛이 깨끗하지. 근데 반대로 또 너무 줄였다고 초창기 때 응. 고객님들한테 뭐 작년에 이게- 그러니까 재작년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맛으로 가야 돼. 우리 맛으로 가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깔끔해서 이제 그게 맛있는데 네. 고객들은 네, 재작년에 초창기에 너무 조금 욕을 더 먹어가지고 했다고 아니야. 그래도 요걸 먹어도 우리 생태마을의 김치는 깔끔한 거. 우리 생태마을 김장김치 내가 지금 요새 먹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말할 수 없이 맛있어요. 네. 다 자기 엄마께 맛있다고. 우리 엄마께 제일 맛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응. 고객님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처음에 한 15일 동안 너무 문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김치냐고. 그러면은 생각하고- 두 종류로 나눠보지. 있는 거 없는 거. 네. 그래서 저도 그 컴플레인 전화 목록 이렇게 시트로 만들어 놓은 걸 다 살펴봤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는 아예 그 양념이 덜 들어 있고 어디는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그게 뭐 받아서 이제 좀 뭐냐면 네. 저희 회사에서 잘못 만든 게 아니라 네. 고객님들의 취향이에요. 음. 어디 지역은 또 양념이 많은 걸 좋아하시는. 두 개가 왔는데 이게 다르다라는 컴플레인이었어요. 그게.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무게로 이게 일관되게 당연히 그러겠죠. 네. 무게를 네, 재서 맞습니다. 마지막에 나게 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배추 양이 커서 뭐 이게 국물의 양이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건 배추가 적어서 국물의 양을 해서 그람 수를 맞출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컨트롤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 이제 보통 7대3 비율이거든요. 네. 배추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농산물은 규격품이면 딱 7대3을 그쵸, 네. 맞추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도
배추가 뭐 3kg, 그러니까 3.3, 3.4 막 이렇게 넘어가는 배추는 원래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너무 큰 배추는 안 돼. 네, 그리고 2.5 이하는 사실 또 사용을 하면 양념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항상 2.5에서 3kg 사이를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근데 일반 지금 그 여기 그 선생님 그거를 2.5 유기농으로 2.5kg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보냉지이죠. 거의 아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2kg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2kg 너무 작아면 안 너무 돼요. 작죠. 네. 그때 봤잖아요. 1.8kg짜리 아니 그러니까 나 잡았을 때 그보다 더 커요. 네. 내가 보기에는 그 꽃순이하고 우리 또 간홍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대체적인 또 우리 고객들의 대체적인 그런 것들이 한 2.5kg에서 2.3kg를 가장 선호하는 거 네, 같아요. 맞습니다. 2.5를 넘어가면 안 돼.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 그거는 생산하기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생산하기는 어려운데 아니. 배추 포기가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작은 걸 빼는 건 괜찮은데 2kg 내 밑으로는 빼는데 2kg에서 2.5kg 정도 잡아줘야지. 2.5kg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보냉지에서는 그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네. 고객한테 이해를 네, 무슨 요구할 말씀이에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최소 적은 것은 2kg 2kg 이하는 네. 무조건 안 해야 네. 된다는 안 거예요. 되는 무조건 안 이게 들어가요. 무조건 음. 그냥 그 꽃순 고객이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꽃순 이해를 쪽은 해주는 아예 게 안 아니잖아. 놔야 돼요. 예. 배추가. 고객에 맞춰줘야지. 예. 2kg 이하. 내가 3시부터 또 회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방송 그대로 나갈 거예요. 예, 가감 없이 뭐 편집할 것도 없고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고객들하고 우리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돼야만이 신뢰도가 생겨요. 예. 그래 어쨌든 내가 사실은 우리 이게 지금 여러 사업이 너무 많이 확대가 돼갖고 내가 이 김치까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농토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고 국민도 살려야 되는데 나 하나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순례를 통해서 내가 해서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백승진 대표님도 우리 회장님도 농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우리 의지 그리고 농민들도 사실은 계약 재배를 하면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는 대로 결과가 생길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대로 결과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지구온난화 뭐 그래도 아닌 말로 뭐 비가 계속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비가 안 올 때는 우리는 강물이라도 떠올려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할 때 우리도 1%라도 더 주고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번에도 계속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는데 황창현이란 이름 하나 보고 그거를 다 감내하고 또 뭐 워낙 맛도 좋고 좋은 밭에서 좋은 배추로 좋은 재료를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한번 우리 그거 할 거는 3월 셋째 주에 장마당을 하든지 장마당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주일날 24일날 3월 24일날 준비를 해갖고 홍보하고 준비해갖고 하는 걸로 그래갖고 주문을 어떻게 받을 건지 또 신청을 어떻게 받을 건지 좀 결정하세요. 네, 그래요. 네, 한번 또 잘해봅시다. 예.